버즈 라이트이어는 지금 우주에서 비밀 미션 수행하고 있어서 오늘은 못 나올 것 같고 내일이면 지구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답변을 해줘. 소아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모여서 이 세계관을 지키고 노는 거야, 같이. 합의된 놀이,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켜주려는 노력. 여러분은 지금 이승국 쇼를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주중에 영상 올리는 거는 은근히 오랜만이죠?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갔다 온 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시간인데, 디즈니랜드를 먼저 하고 D23 엑스포를 해야 되나? 엑스포를 하고 디즈니랜드를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디즈니랜드 얘기를 먼저 하기로 했어요.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일로 마음이 갔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오늘은 디즈니랜드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이 디즈니랜드라는 거는 원래 이 여행의 제1 목표가 아니었어요. 거듭 말씀드린 대로 D23 엑스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간 건데, 그게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이라는 곳에 있는 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어요. 근데 그 컨벤션 센터 바로 앞이 디즈니랜드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가 오리지널 디즈니랜드거든요. 그러니 엑스포를 참여하러 가는 김에 디즈니랜드를 가는 것, 너무 당연한 수순이 됐겠죠. 근데 이게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니에요. 정말 잘 제대로 하려면 못해도 이틀 정도는 여기서 써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디즈니랜드라고 이제 불리는 파트가 있고, 디즈니 어드벤처 파크인지 디즈니랜드 어드벤처 파크인지, 하여튼 어드벤처라는 키워드가 붙은 지역, 북쪽 지역, 남쪽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가 오리지널이고 여기가 약간 확장팩 같은 개념으로 생긴 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근데 또 확장팩이라고 여기만 계속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신규 뭐가 생기고 어쨌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넓어진 거죠. 그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의 기본 구조. 근데 이 두 개가 다 워낙 크다 보니까 하나를 징하게 보려면 하루씩 걸려요. 그러고도 다 즐기지 못해요, 사실. 그게 어느 정도냐? 말씀드린 대로 20km를 걸었어요, 여기만 또 하루 가서 20km를 걸었어요. 그러고도 다 못 봤어요. 시간이 모자라. 선택해서 딱딱딱 보면 모르겠지만 최대한 다 보려고 하면은 모자라,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랜드를 언젠가 가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 일정도 참고하시길. 물론 디즈니랜드가 미국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있죠. 도쿄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상하이에도 있고, 다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디테일하게 다르고, 어떤 놀이기구는 이름도 똑같고 비슷한 느낌이지만 조금씩 퀄리티가 다른 경우도 있다 그래요. 이런 것도 가시기 전에 알아보시면 좋을 거고, 어쨌든 제가 간 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리지널 쪽이니까 좀 그 얘기만 할게요. 이 디즈니랜드를 두 날에 걸쳐서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다 떠나서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커요. 재미가 있게 잘 만들었어. 기구뿐만 아니라 먹는 거, 온갖 것의 아이디어를 잘 쓰고 잘 만들어서 추억에 젖는 것과 놀기 위함, 이 두 개가 적절히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어릴 때 분명히 가봤던 곳이긴 한데, 근데 그때는 그냥 마냥 신났던 좋은 기억만 있기 때문에 커서 가면 사뭇 다를 것이다. 아니요, 그냥 좋았어요. 왜 그렇게 내가 신나 했을까 생각해봤는데 몇 개 이유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이 구조부터 좀 사람을 잡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디즈니랜드 오리지널이 있고 어드벤처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 두 입구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광장 같은 데 이렇게 크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또 그냥 광장이 아니에요. 다운타운 디스트릭트라고. 진짜 똑똑하죠. 머리를 잘 쓰는 거야. 저기서 주차를 하고 주차장을 통해 들어오는 문은 이 중간에 어떤 길을 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다운타운 디스트릭트인데 여기가 디즈니 상점들로 꽉 차 있어. 어느 정도를 걸어야 위아래 나눠지는 광장이 나오는데, 이 모든 길에 디즈니 굿즈 샵들 쫙쫙쫙, 물론 다른 가게들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이미 놀이공원에 도착하기 전부터 디즈니 분위기를 막 이렇게 물씬 풍기게 해놨어요. 쫙쫙쫙쫙. 그러면 가는 길에 이렇게 굿즈들 보니까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입장권을 제시도 안 했는데 이미 기분이 좋은 상태로 광장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같은 것도 굉장히 똑똑하게 잘 만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여기가 그냥 갈 때부터 기분 좋아지는 거는 뭐냐면, 디즈니가 만들어진 지 이제 100주년이 된 거잖아요. 그만큼 디즈니를 보고 자란 세대가 여럿 있다는 말이잖아요. 신기하게 여기를 가면은
뭐 우리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도 데이트하러 오시는 성인분들 많으시지만 여기는 아이들을 동반하지 않은 어른들,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본인 커플들끼리,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그룹으로 오셔갖고 놀아요, 거기서. 진짜로 즐기고 있어요, 그 파크를. 왜냐면 그분들도 어릴 때 디즈니를 보고 자랐으니까. 그 그림이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막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테마파크 구경만큼이나 이렇게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백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짜 국룰인가 봐. 저도 가서 막 마침 디즈니 플러스 데이라서 뭐 나눠주는 게 있었고 바로 받아 쓰긴 했는데 갖가지 모자들을 쓰고 다녀요. 머리띠 혹은 모자들. 미키마우스 머리띠 뭐 대표적이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할 거 없이 막 즐기는 모습으로 다녀요. 할머니가 기다리다가 놀이기구 타는 할아버지 사진 막 찍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여기가 그냥 놀이동산이 아니라 어느 특정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언제든 와서 자기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이런 곳인가 보구나. 이게 되게 말로 잘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신기하고 따뜻한 감정이 들어요. 가서 막상 사람들을 지켜보면. 물론 거기서도 싸우고 그러는 경우가 있겠죠. 지쳐서 금방 가는 사람도 있고 막상 왔는데 실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연령을 불문하고 꼭 아이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와서 즐긴다. 심지어 아이들과 같이 온 보호자라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만이 아닌 본인도 어느새 옛날 생각하며 동심으로 돌아가 이것저것들을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더라 라는 게 굉장히 큰 재미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저도 이건 가서 알았는데 디즈니랜드, 오리지널 디즈니랜드 가면은 그 역사를 살짝 써놓은 게 있어요. 거기 설명에 따르면 디즈니랜드를 이제 만들기로 결심한 디즈니 창립자 월트 디즈니 씨가 이걸 만든 이유가 그거라 그래요. 어느 날 이제 딸들을 데리고 이렇게 놀아주는 주말이었어요. 자기가 아이들 돌보는 날이었는데 애들이 회전목마 타는 걸 좋아해서 거기다가 딸들을 회전목마 태워주고 자기는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애들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조용히. 그때 문득 현타가 온 거예요, 자기가.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런 곳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부모가 애들을 위해 데리고 오는 데가 아니라 부모와 애들이 같이 놀 수 있는, 둘 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불현듯 했대요. 그때부터 디즈니랜드라는 것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디즈니랜드 캘리포니아에 있는 걸 가면은 그때 월트 디즈니가 그 현타를 느꼈던 벤치,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돌던 회전목마, 말 이런 것도 하나 갖다 놨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샤라웃을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디즈니랜드가 55년도에 개장을 했을 때 월트 디즈니가 현타를 느끼며 바라보는 그 회전목마, 그 회사의 회전목마를 대여해 와서 쓰고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써 있어요, 가면은. 그래서 그런 거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고. 그리고 여기가 55년에 세워져서 계속 조금씩 발전을 하고 확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재미 포인트를 많이 남겨놓은 게 어떤 부분, 특히나 이 입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선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기계도 새로 들여놓고 하지만 외관이나 이 느낌은 과거의 것을 살려놓은 섹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디즈니랜드 들어가서 정문 광장을 지나서 지나가는 이 메인 스트릿을 걸으면은 그 50년대 만들어 놓던 상점과 간판들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뭐 디즈니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거길 거니는 것만으로 젊은 세대는 레트로한 감성을, 중년, 노년 세대는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전체 그냥 전경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라이드를 막 타, 놀이기구를 막 타요, 기구들을. 여기에 또 굉장한 강점이 있는 게, 물론 작품과 연관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작품과 연관돼서 만들어진 기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구들은 타면 어떤 것들은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훑어주는 느낌으로 진행되는 기구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영화의 어떤 포인트가 기구적으로 잘 살아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작품들을 봤고 좋아했다는 전제하에 그 기구 자체가 대단하지 않아도 재밌어.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그냥 보는 거니까, 이걸로. 그런 면에서 디즈니랜드가 진짜로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평가절하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롯데월드, 에버랜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놀이공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놀이공원들은 기구가 기가 막히게 재밌지 않으면 사람들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잡는다고 해도 그건 그 잠깐의 순간을 즐기는 놀이기구일 뿐이야. 근데 디즈니랜드는 거의 대부분의 기구들이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유치해 보여도, 심지어 유치해도 타게 돼.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 기억 속에, 틀린 기억일 수도 있는데 제 기억 속에 제가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봤던 작품이 디즈니의 인어공주라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게 최초의 영화관 기억이거든요. 근데 디즈니에 가면은 어드벤처 쪽에 인어공주 라이드가 있어요. 딱 가면은 입장하는데 이렇게 놀이기구, 이렇게 인어공주 그림들 그려져 있고 막 했군요. 그것부터 그냥 기분이 좋아. 와, 이걸로 놀이기구가 있어. 그리고 심지어 정말 디테일들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런 대기하는 줄에도 조개 같은, 내가 바닷물에 입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조개 같은 거 이용해서 데코가 돼 있는데 진짜 짜잘한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데코를 해놨어요. 들어가. 인어공주 같은 경우에 좀 오래된 작품이기도 하고 이 기구도 만들어진 지 조금 됐을 테니까 최신식 기술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업그레이드는 계속 하겠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럼에도 레트로한 감성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이 기구들이 움직이는 거가 보여요. 기구라는 것이. 근데도 그 안에서 엄청난 감동과 재미가 있어. 내 어린 시절을 여행하는 거야. 2, 3분짜리 기구를 타는 것만으로. 그리고 작품을 보면서 내가 너무 재밌게 잘 봤던 장면들이 재현이 돼 있어요. 그 안에. 놀이기구적으로도 아니면 그 인형적으로도. 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관객들이 저 장면을 다 좋아했다는 거구나. 막 이런 공감도 막 놀이기구를 타면서 느끼고. 그리고 막 그런 걸 구현한 것도 그냥 가면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작품에 맞춰서 해놨어요. 니모를 찾아서는 거기에는 인공호수 아래로 들어가서 잠수정 같은 거를 타고 바닷속으로 보게 해놨고, 피터팬 같은 경우에는 기구를 타고 내가 위에서 이 아래를 바라보듯이 진행이 돼요. 이 작품에 맞춰서 딱딱 만들어진 모든 기구들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 그런 감동은 그냥 놀이공원이 아니라 수많은 IP를 갖고 있는 이 테마파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다 라는 게 확 와요. 근데 심지어 뭔지 알아요? 기구도 재밌어. 개인에 따라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기구들도 다 열심히 만들었고요. 어떤 것들은 이 작품적인 걸 떠나서도 진짜 재밌어요. 그냥 기구를 잘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잘 만든 놀이기구 시설에 IP가 덧입혀진다? 뭐 최강의 테마파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한두 개겠어요? 진짜 많거든요. 곳곳에 있으니까. 너무 강렬하다. 이게 문화의 힘이라는 거겠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요것도 짚어야 돼요. 이건 꼭 짚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쨌든 문화적인 걸 이용해서 기믹질만 잘하는 것 같잖아요. 당연히 기믹질 잘해요. 되게 잘해. 우리 갔던 일행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간단한 핫도그인데도 거기에 인사이드 아웃 버러기 캐릭터를 집어넣어서 버러기의 핫도그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달라 보여. 우리 점심 먹었던 음식점도 그냥 파스타랑 피자 파는 가게일 수도 있지만 거기를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앤디가 그렇게 좋아하는 피자 플래닛이라고 해놨어. 거기는 진짜 피자 플래닛인 거야. 토이스토리 작품에 있는 그 음식점을 내가 가는 거야. 거기서 피자를 먹어. 사뭇 달라의 느낌이. 이런 기믹질도 너무 잘하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놀이공원 구성 자체를 잘했어요. 놀이기구 디자인도 굉장히 똑똑하게 한 게 눈에 띄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간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스파이더맨 뭐 어떤 새로 생긴 기구가 있어요. 꽤 줄을 서야 되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줄을 서는데 하나 되게 똑똑한 건 생각보다 짧아 보여요. 줄 설 때 시작하는 지점, 끝 지점이. 줄 서. 한 10분, 15분 기다려. 그 끝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코너를 이렇게 돌아야 돼. 코너를 돌잖아. 줄이 이렇게 있어. 근데 줄을 서기 시작할 땐 그게 안 보여. 내가 10분, 15분 기다렸는데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일부러 그런 건지 거기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묘하게 시야 같은 것도 잘 계산을 해서 사람이 이 오기를 느낄 수 있는 순간에 사실은 요 정도 더 기다려야 돼. 요걸 공개해갖고 끝까지 기다리게 만드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심지어 이걸 기다리는 와중에도 이건 정말 최신 기구들에 더 두드러지는 경향인 것 같은데 기다리는 동안에도 볼 게 너무 많아요. 그 스파이더맨 계속 예를 들고 있지만 가는 동안에 이미 줄 서는 데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야. 이
기구들이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 내용 스포일러는 안 하겠지만 가는 동안에 어쨌든 어떤 위기 상황이 생겨서 거기서 우리가 놀이기구를 타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놀이기구를 통해 시작될 스토리가 가는 동안에 이미 벽면에도 그렇고 막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놀이기구는 이런 겁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세계관이 시작됐어. 그게 약간 연구소에 들어가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들어갈 때부터 이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쫙쫙쫙 가상의 인물들인데 인턴 학생들 목록 쫙쫙인데 실제 사진도 다 있어요. 사진도 있고 뭐 자기의 포부 막 이런 거 다 볼 수 있게 벽에.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톰 홀랜드 얼굴에 피터 파커도 인턴 중에 한 명으로 써 있어. 그럼 또 이렇게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이 테마파크 전체가 디즈니라는 세계관으로 디자인됐는데 놀이기구 하나하나도 줄을 서는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자체적인 세계관과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몰입도가 확 올라가서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게 그 과정을 지나게 된다. 심지어 줄을 서고 안에 입장하잖아요. 본격적으로 뭐 막 시작돼요. 비주얼로도 막 보여주고. 실제 톰 홀랜드의 얼굴이 등장하는 파트도 있고 기가 막히게 이 스토리라인을 더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거를 계속 보여줘요. 정말 최첨단 기술들로 내가 그 안에 있는 느낌을 막 보여주면서 진행이 돼. 위기 상황이라고 이제 자, 빨리 이동해, 옮겨가 막 해. 이동해. 그제서야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아직도 줄을 서고 있는 거구나. 여기서 방금 본 그 스토리 다 줄 서는 일환이야. 그만큼 줄을 많이 서야 되는 놀이기구예요. 근데 그 스토리를 따라 움직이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 나는. 그리고 심지어 연구소 안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를 더 잘 꾸며놨어. 여기저기 막 뭐 아이들과 함께 탈 경우 조심해야 될 거 막 보호자들을 위한 경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조차 세계관의 언어로 써 있어요. 이 놀이기구는 이런 것이므로 이렇게가 아니라 이 연구소 내에서 어떤 거를 탑승하실 경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세계관의 언어로 써 있어. 그거 하나하나 보는데 난 경고문을 읽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재미들을 정말 깨알같이 구현해놨다. 현실 도피 쩐다. 라는 그런 포인트가 진짜로 잘 만든 것이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게 느껴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 중에 정말 기가 막힌 거 하나. 미국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간다고 했을 때부터 일행분들도 그렇고 미국에서 막 픽업해준 친구도 그렇고 갔다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같이. 거기서 만난 외국인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스타워즈 레지스탕스를 타야 된다. 라이즈 오브 레지스탕스 뭐 이런 게 있어요. 너무 화제야. 정말 모두 하나같이 가자마자 그걸 타야 돼. 왜냐면 줄이 길어질 거니까. 달려서 그걸 제일 먼저 도착해야 돼. 실제로 거길 가면은 어드벤처 파크는 그렇게까지 경고가 크지 않았는데 이것도 아이러니죠. 어드벤처가 확장판이긴 한데 오리지널에도 계속 새로운 파트들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워즈 섹션이 생긴 거거든요. 이거는 어드벤처로 안 가고 오리지널 섹션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를 꼭 가봐야겠다. 8시에 디즈니랜드 오픈이니까 7시 반 정도 가서 있으면은 그래도 뭐 오래 걸리지 않아 타겠지. 가는데 영상으로도 찍었어요. 디즈니랜드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7시 반에 놀이공원 오픈 런 하러 가는데 아직 오픈까지 30분이 남았는데 사람들이 떼를 지어. 그래서 뭘 하냐면은 8시가 되기 전에 메인 게이트는 열어요, 사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 오리지널 랜드가 뭐 요런 느낌으로 있다고 해봐요. 메인 게이트가 열렸어. 그러면은 이 안에 섹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 컨셉에 맞춰서. 메인 게이트 광장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이 섹션으로 들어가는 골목들은 문을 닫아놨어. 여긴 못 들어가. 그 정도로 사람을 어느 정도 들어와서 분산시켜놔야 이게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저는 스타워즈 갈 수 있는 곳에 가려고 제일 가까운 이쪽에 서 있었거든요. 여기에 8시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도 오픈런을 하는구나. 딱 8시 땡 치니까 진짜 막 사람들 우르르르르 막 같이 가는데 이 뭘까 도대체 이 열기 뭘까? 기대가 자꾸 되잖아요. 그 정도로 간다니까. 막 가는데 딱 도착을 했어요. 운행을 안 해. 기계 결함이 생겨갖고 오픈런 한 사람들 다 갑자기 뿔뿔. 너무 오픈런 많이 하니까 중간에 요원들이 투입돼갖고 레지스탕스 지금 운행 안 합니다. 나중에 다시 오세요. 언제 다시 고쳐질지 모릅니다. 시간 미정이요. 이거를 계속 너무 사람들 많이 오니까 그 말을 들었지만서도 일단 그 섹션으로는 갔어요. 스타워즈 섹션 자체도 꾸며놨으니까 테마로.
레지스탕스는 좀 기다려야 되지만 그 스타워즈 섹션을 보는데 또 미쳐. 너무 잘 만들었어. 이 디테일함과 작품 스케일의 수준이 너무 엄청나요. 진짜로. 내가 정말 스타워즈 세계관으로 들어온 느낌으로. 거기 그리고 중간에 광장에 밀레니엄 팔콘이 실제로 있거든요. 어마어마. 저는 이번에 여행할 때 진짜 그냥 즐기는 감상으로 가서 막 셀카, 인증샷 거의 안 찍었는데 그 밀레니엄 팔콘은 너무 벅차올라서 셀카를 찍게 되더라고요. 그 레지스탕스라는 거 이미 지금 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미 막 벅차오르고. 아, 진짜 그 스타워즈 섹션에 처음 들어갈 때 느끼는 이 감정이란 다른 것도 섹션에 맞춰서 해놓긴 했지만 어벤져스 캠퍼스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졌지만 거기도 대단하긴 했어. 뭐 어쨌든 다른 곳은 그 세계관을 구현해놨다고 하지만 만화 쪽이니까 애니메이션 쪽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살려져 있거나 기구별로 살려져 있는데 어벤져스 캠퍼스와 스타워즈 캠퍼스는 우리가 실사 영화로 봤잖아요. 딱 들어갈 때 이게 구현되어 있는 그냥 그 동네 하나가 조만한 골목 몇 개 있는 동네 같은 느낌인데 그거 하나가 나를 압도해. 근데 심지어 어벤져스는 현대 배경이잖아요. 뭐 그러려니 해. 스타워즈는 스타워즈잖아요. 지구에 없잖아요. 그 느낌이 거기 있어. 가보셔야 됩니다, 진짜. 어쨌든 딱 가요. 기다리다가 레지스탕스라는 거 드디어 타봤어. 여러분 진심으로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레지스탕스 꼭 타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 이거는 막 1등, 2등 이렇게 나누기도 애매한 게 저는 이것밖에 경험을 못 해봤어요. 이런 놀이기구는. 스타워즈라는 IP와 디즈니의 기술력과 테마파크 만드는 사람들의 아이디어 모든 게 합쳐져서 듣도 보도 못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놀이기구가 탄생을 했어요. 이거는 근데 뭐 이렇게 말해도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겠지만 제발 부탁이니까 이 놀이기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찾아보지 말고 가세요. 제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딱 그걸 가야 와 진짜 이거를 따로 스포일러 있는 리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미쳤어요. 놀이기구가 진짜로. 단일 놀이기구가 이 정도의 맛을 보여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스토리, 다이나믹, 경험 말이 안 나와요. 진짜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막 작품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 세계관에 몰입된다. 뭐 이렇게 몇몇 개 이 디즈니랜드의 이 맛들을 알려드렸잖아요. 현 시점 그 정점에 있습니다. 스타워즈 레지스탕스가. 꼭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절대 찾아보지 마세요. 제발 가세요. 내가 부탁을 하고 있네. 아무튼 진짜 재밌습니다. 그렇게 막 타고 나와서 또 이동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있어요. 그 스타워즈 음식점 있는 것처럼 가면은 막 메뉴도 다 스타워즈 속에 나오는 메뉴들처럼 막 써있고 색깔별로 이상한 음료 나오는데 먹으면 막 파워에이드 기반의 막 이런 혼합 음료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딱 밥 먹고 나왔는데 저기에 추위가 있는 거야. R2D2가 막 돌아다니는 구경하고. 이게 디즈니랜드의 또 하나의 너무 재밌는 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쇼츠로 막 난리난 듯이 올리기도 했지만 디즈니랜드에는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캐스트들이 돌아다녀요. 내가 어릴 적 봤던 애니메이션에 뭐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도날드 덕, 뭐 크루엘라 이런 친구들 기본이고요.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고 돌아다녀요. 보는 것만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심지어 트루퍼들 스타워즈 막 돌아다니고 추위, R2D2 돌아다니고 어벤져스 캠퍼스 가잖아요. 블랙 위도우, 로키 돌아다녀 막. 스타로드가 나와서 막 사람들 같이 음악 틀고 춤추게 만들고 막 댄스 배틀 시키고. 역시 그리고 또 재미있는 포인트? 이건 아마 디즈니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캐스트들이 그냥 팬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 속 캐릭터인 것처럼 교육을 받고 연기를 실제로 해요. 그러니까 막 어린이 친구들 왔어요 막 이런 거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제스처부터 말투, 표정까지 우리가 아는 그 캐릭터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그 캐릭터를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요. 그 말은 뭐다? 몇몇 캐릭터들, 특히 대화할 수 있는 인물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 세계관 안으로 대화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 막 찾아가시는 팬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예 뭘 물어볼까를 생각해서 가시더라고. 왜냐면 세계관에 맞춰 대답해 줄 걸 아니까 더 창의적인 질문을 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리액션을 해주는지를 기대하면서 막 가요. 중간에 어벤져스 캠퍼스를 걷다가 와스프를 봤어요. 같이 타시는 분 중에 일행 중에 한 명이 앤트맨은 어딨어요? 물어봤어요. 영어로. 그랬더니
진짜 하자마자 앤트맨은 어딨어요 하자마자 마스크를 갖다가 우리 바로 옆에 땅바닥 가리키면서 저 땅바닥에 있다고. 이런 상호작용을 캐릭터로서 너무 재밌게 해줘요. 닉과 주디도 있거든요. 닉과 주디한테 사진 찍을 때 또 일행분이 막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둘이 아직 공식적으로 관계가 정확히 정리가 안 돼서 사귀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또 갑자기 거기서 즉흥 연기 둘이 막 또 이거 썼으니까 대사는 못하고 탈 쓰고 계시니까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서로 쑥스러워하는 연기만 기가 막혀. 또 중반에 정말 오리지널 만화 캐릭터도 막 나왔을 때 크루엘라가 차 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거든요. 정말 막 못되게 이렇게 앉아갖고 기사한테 막 기사가 실제 운전을 해줘서 돌아다니는 차가 있어요. 미국인 관객 중에 한 명이 크루엘라한테 뭐 애칭이나 뭐 어떤 특정 키워드로 불렀어요. 헤이! 막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뒤로 그때 크루엘라 있다가 갑자기 진짜 크루엘라 스타일로 딱 사람 또 그런 리액션에 또 환호하고 이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동심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 놀이 문화 우리가 지금 펭수를 지켜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놀러 간 사람들도 애티튜드가 그렇게 돼 있고 이 사람들은 알바생이 아니야. 그 캐릭터야. 본인들도 나는 이 캐릭터야 라고 움직이니까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재밌고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걸 그냥 보고 있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정말 캐스트들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어디서 누가 나타났다 얘기 들으면은 가보고 싶다 막 이런 것도 생기고. 하나 아쉬운 건 저는 그 디즈니 프린세스들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들도 돌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 타임이 딱 정해져서 어딜 가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놓쳐갖고 나중에 끝나고 알았어요. 거길 가야만 볼 수 있다는 걸. 걸어다니면 보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도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캐릭터들을 봤어요. 쇼츠도 올렸지만 우디도 보고 슬픔이 보고 코코의 미겔도 보고 닉, 주디 보고 어벤져스 캐릭터도 여럿도 보고 스타워즈 캐릭터도 여럿 보고 진짜 그냥 놀이기구뿐만이 아니라 테마파크를 걷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 너무 기분이 좋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관을 지켜주는 거 고맙다. 그리고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TMI인데 디즈니랜드가 전 세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서로 나오는 캐스트가 안 겹치게 만든대요. 왜? 그 캐릭터는 세상에 하나니까. 이 캐릭터들이 사인도 있거든요. 사인도 똑같은 모양으로 공유해서 하고 프랑스 파리 디즈니랜드에 미키마우스가 나타났다. 그러면 전 세계 어느 디즈니랜드에도 얘가 퇴장할 때까지는 미키마우스가 나타나지 않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우디가 나타나서 춤을 추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우디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를 그만큼 진심인 거예요. 이 동심을 끝까지 지키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또 묘한 감동 포인트가 있고 더 감동인 건 어린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른들은 이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문화지만 어린이들은 아직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걸. 그래서인지 더더욱 어른들도 그렇고 거기서 실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더더욱 아이들의 환상을 최대한 지켜주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 제가 그렇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실제 목격해서 더 감동이었던 거. 닉이랑 주디 사진 찍는 섹션에 가서 하는데 저희 일행분 중에 전 세계 디즈니랜드 막 다니면서 이 캐스트들 사인을 수집하는 분들이 계세요. 캐릭터들 사인을. 근데 닉이랑 주디를 또 처음 만나시는 건지 닉이랑 주디도 사인을 받으려고 거기 줄 세우시는 안전요원분한테 물었어요. 닉이랑 주디 사진 찍을 때 사인도 받아도 돼요? 그랬더니 안전요원이 우리 다 어른인데 우리한테 하는 말이 죄송해요. 닉이랑 주디는 주토피아 경찰국 명령에 의해서 사인이 기밀 사항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사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밀이에요. 미안해요. 너무 대단하죠. 그냥 죄송해요. 안 돼요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사인이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 세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 그에 맞는 시뮬레이션 답변이 있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실제로 들은 거. 픽사 이쪽 동네에 우디가 나와서 막 나오는 애들한테 막 인사해주고 있었어요. 애들이 우디 진짜 좋아요. 우디! 우디가 막 팬서비스 해주고 사진 찍는 거 막 해주고 놀고 있는데 이쪽에서 어떤 애기가 또 안전요원 분한테 그 버즈 라이트이어는 안 나와요 오늘? 이랬어요. 그랬더니 딱 그 애랑만 대화하는 건데 전 그냥 옆에 있다 들은 거고 애한테 안전요원분이 버즈 라이트이어는 지금 우주에서 비밀 미션 수행하고 있어서 오늘은 못 나올 것 같고 내일이면 지구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답변을 해줘.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경이롭더라고요. 소아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모여서 이 세계관을 지키고 노는 거예요, 같이. 합의된 놀이,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켜주려는 노력. 실제로 보니까 진짜 상상 못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 걸 해줄 때. 그러니까 애들은 정말 너무 해맑게 노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해. 여기 막 돌아다니는 큰 R2D2도 있지만 작은 R2D2 모양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람객들이랑 놀거든요. 그거 조종하시는 분도 다 컨트롤로 옷 안에 감추고 있어. 되게 큰 옷 입은 척 하면서, 왜냐면 이거 조종하는 거 애들이 보면 안 되니까. 이런 디테일과 노력들이 사람들을 일로 끌어모으는 거겠구나. 이 안에서 그냥 노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찌 보면 정말 궁극의 현실 도피, 영화를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체험형 현실 도피 공간이 되는 거죠. 환상의 나라. 문자 그대로 환상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것도 꼭 말해야 돼. 제가 쇼츠로도 올렸는데 어떤 쇼들이 막 시작돼요. 특히나 어벤져스 캠퍼스에 가면은 그 캐릭터들이 나와서 중간중간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 액션 스턴트를 막 해주고. 근데 어떤 것들은 막 장례 질서 지키게 만드는 다음에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막 뭘 정리하는 것 같은 거 사람들이 모여요. 모이긴 하는데 딱히 막 자 5분 있다 시작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눈치껏 뭐 하겠군요 기다리고 있는데, 저 천장에 복면순 누가 나타나요. 뭐 하나 봐 이랬는데 너무 캐주얼하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또 한 명이 더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말 걸고 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작하기 전 리허설인가? 보고 있는데 둘이 말을 하다가 뭘 틱 해서 갑자기 옆에 있는 컴퓨터가 오작동하고, 그 갑자기 알람이 건물 전체 삑삑 울리고, 시작한다는 사인도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내 앞에서 공연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집중하고 있어야만 이거를 볼 수 있는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갑자기 태스크 마스터 나오고, 블랙 위도우 나오고, 블랙 팬서 나오고, 이 모든 게 정말 뜬금없이 시작되는 이런 매력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곳곳에 즐길 거리가 있다는 게 정말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방심할 수가 없어. 어디서 뭐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물론 이 앱에 시간표가 정리는 돼 있어요. 몇 시 어디쯤 어떤 게 있을 것이다. 다 정리가 돼 있긴 한데, 그걸 하루 종일 볼 게 아니라면, 이렇게 좀 보고 다닐 거라면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집중하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캐스트들이 나오는데 인사이드 아웃의 슬픔이도 봤거든요. 처음엔 왜 그러나 싶었는데, 제 내피셜이에요. 이쪽 어느 파트에서 코코 공연이 열렸어요. 막 코코 노래하고 리멤버미 부르고 막 미기엘을 이렇게 미니어처로 완성했고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하는 공연이 열렸어. 너무 재밌어. 그거를 한참 보고서 아까 우디가 있던 토이스토리 섹션으로 갔는데 좀 전에 슬픔이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쳤다. 나 슬픔이 되게 좋아하는데 왜 큰 공연 있을 때 옆에서 나오는 거야. 좀 이따 나오지. 궁시렁궁시렁 지나갔거든요. 나중에 밤이 돼갖고 다른 공연, 밤에 큰 공연 보러 모두가 보는 그 공연이 있거든요. 그 공연 보러 이제 슬슬 줄 서려고 지나가다가 그 픽스 앞을 우연히 지났는데, 그 시간에 정말 한적한데 슬픔이가 혼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슬픔이에게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잘 아닌데, 그래서 설마 이것마저 세계관을 유지하는 건가? 슬픔이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릴 만한 타이밍에 한 번씩 나오는 건가? 그래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주목받지 못하는 그 상황을 슬프게 만들려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거기 슬픔이고 혼자 나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디테일?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렇게 하루 종일 거기를 막 돌고 다니다가 마지막 날에 가면 막 있어요. 그 유명한, 예전부터 하다가 최근에 살아나서 몇 번 다시 하고 있는 퍼레이드도 있고, 디즈니랜드는 정말 유명한 폭죽쇼 그리고 분수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드벤처에서는 분수쇼를 받고 디즈니랜드에서는 폭죽쇼와 그 수상쇼, 분수쇼가 아니라 수상쇼가 있는데, 요걸 또 보면은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정말 흔히 말하는 디즈니뽕 치사량까지 맞는 그 맛이, 기본 틀은 비슷해요. 음악과 함께 내가 사랑한 디즈니 작품들의 막 포인트를 디즈니의 자존심이니까 리믹스, 편곡 얼마나 잘했겠어요. 리믹스를 해서 영상과 음악과 함께 15분, 20분인 것도 있고 한 30분인 것도 있어요. 30분의 끝없는 디즈니의 막 향연, 쫙, 스케일도 엄청나 막 쫙.
디즈니 작품 역사를 정말 짧게 훑는 듯한 하이라이트 혹은 디즈니 매드무비 같은 미친 듯이 펼쳐져요. 보고 있으면 진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포인트도 있고요. 그냥 그렇게 돼. 내 어린 시절이 내 앞에서 30분 동안 쭉 다 지나가니까. 그런 순간도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제가 있었던 데는 굉장히 고인물들이 있던 데라서 어떤 유명한 작품에 유명한 대사 나와. 대사를 다 같이 따라해. 그런 재미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잘 논 사람들 하루에 디즈니 뽕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하이라이트 쇼까지, 스펙타클까지 대단했습니다, 진짜. 특히 그 디즈니랜드에서 있었던, 저는 분수쇼와 불꽃놀이 이 프로젝션 쇼 뭐 이런 거는 어렴풋이 뭔지 알고 있었는데, 그 수중쇼,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작은 호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어떤 섬 같은 데서 공연이 시작돼요, 오프라인으로. 그럼 이제 영상과 분석 모든 걸 동원해서 미디어 쇼가 시작되는데, 오프라인으로도 온갖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캐리비안의 해적도 디즈니 거거든요. 캐리비안의 해적 하이라이트 차례가 되면은 진짜로 배가 나와요. 이런 배가 아니라 진짜 배가 호수 저기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진짜 어마한 배가. 그리고 거기서 라이브로 사람들이 액션을 하고 있어. 잭 스페로우가 저기서 줄 타고 내려가고 배를 진짜로 스턴트를 막 이렇게 하는데 미쳤어. 그냥 정말 내가 사랑한 막 그런 맛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와중에 또 하나 놀랐던 건 생각보다 깐깐하게 질서 정연함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데 가면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생기잖아요. 사람 많아지고 정신없이 공연되고 하면은 줄 서세요 해도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이 이만큼 있으면 그냥 길 가길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연 안 보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길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테이프를 딱 둘러서 볼 사람은 이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시오. 낑기든 뭐 하든 당신 사정이고 들어가고 행인 길 막지 마시오. 이렇게 딱 해놓거든요. 그거를 공연 30분 전인가부터 요원들이 간격을 두고 정말 깐깐하게 관리하고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도 봐주지 않아요. 걸으면서 슬쩍 보는 건 뭐라 안 해. 보다가 멈춰서 보잖아요. 선생님 이동하시던 거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 그래서 뭐랄까, 이 놀이동산에 온 모두가 서로 큰 방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굉장히 엄격하고 깐깐하게 관리하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스템은 굉장히 즐겁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놨지만 이런 순진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는 측면은 있구나, 필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사실 디즈니랜드 얘기하면 더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것도 내가 지금 보니까 꽤 얘기했거든요. 사실 그날 어떤 여정을 했고 이런 것도 더 얘기할 게 많은데 감상만 얘기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랜드는 그냥 감상 이렇게 들으시고 뭐가인지는 직접 가보시면 알아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추천합니다. 여러 나라에도 있지만 저는 딴 나라 언어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권의 나라에, 다 알아듣지 못해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언어권의 나라에 디즈니랜드가 있다. 디즈니를 좋아한다면 꼭 가보시길, 거기서 오는 환상의 경험 해보시길 저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발 스타워즈 레지스탕스 꼭 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막 유명한 작품의 기구가 아니더라도 옛날 작품의 한 캐릭터를 위한 작은 기구더라도 예상외로 재미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나하나 찾아보시길, 다 즐겨보시길 개인적으로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말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 대망의 3부 디즈니 엑스포 D23, 그걸 보다가 내가 눈물이 그렁그렁 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